자, 김기현의 버티기, 굳히기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혁신이가 뭐 중진들, 윤핵관들 뭐 출마하지 말거나 험지를 가라 아니면 뭐 차라리 일각에서는 또 비대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참 뭐 좀 마음 들 곳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 와중에 국민의힘에 마치 얼굴처럼 급부상한 한동훈 장관 뭐 이준석 신당 바람도 좀 막아주고 있는 것 같고 글쎄요 김기현 대표한테 한 장관이 바람막이가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비대위설이 돌면서 한 장관이 더 큰 바람으로 김 대표를 압박하게 될지 뭐 이런 것도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김 대표의 지역구인 또 울산을 또 공교롭게도 찾았어요. 현대중공업 찾았는데 뭐 기자들이 정말 바글바글했습니다. 한 장관에게 쏠린 뭐 이목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오늘도 그 대야 공격수다운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들어보고 대화 이어가죠. 인종 혐오나 여성 혐오 같은 건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고 저는 우리 국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좀 셉니다. 뭐 진짜 셉니다. 예. 뭐 누가 봐도 그 민주당의 최근 그 불거진 막말 논란을 겨냥한 발언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발언? 네. 글쎄 최강욱 의원이 내 발언 문제 없고 이게 언론의 자유 보장되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다. 예. It's democracy. 뭐 Stupid. stupid 이렇게 예. 올렸잖아요. SNS에. 이제 그거를 빗대어서 한 얘기 같은데요. 예. 뭐 최강욱 의원 얘기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요.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좀 말이 많은 편이죠. 예. 그래서 말이 많으면 언젠가는 사고가 나기 마련인데 어. 지금 저 모습이 도무지 법무부 장관의 행보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죠. 그리고 지금 저런 얘기들도 마치 국민의힘의 대변인 같은 네. 그런 그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은 되게 신날 거예요. 예. 대구, 대전 찍고 울산인데 오늘. 그런데 되게 신나고 가는 데마다 환호받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을 텐데 정치가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만은 아닌데 예. 이미 국무위원이 아니고 정치인의 행보를 매우 심하게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장관직 빨리 내놓고 네. 정치에 빨리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대변인 같다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사실 진짜 뭐 출마하고 정치하려면 뭐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굉장히 큰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현장을 많이 다니는데 물론 이제 법무 행정과 연관된 부분들이지만 네. 저런 어떤 언론에 대한 인터뷰 메시지는 거의 정치인을 뛰어넘는 그런 예.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뭐 시간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아니라 이제 정치인으로서 넘어서는 그 과정에서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당으로서도 그것이 매우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고요. 뭐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여러 가지 지지를 받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전환할 때 그것이 어떤 효과를 또 발휘할지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들이 우리 당으로서는 갖고 있고요. 그 시간은 이제 곧 아마 오지 않을까. 저렇게 광폭 행보 속에서 거의 마지막에 지금 임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 국민의힘 사정을 두고 뭐 혹자는 뭐 한동훈 장관, 이준석 전 대표가 합치면 뭐 시너지가 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구도에서 이제 두 사람 성향상 한쪽이 뜨면 한쪽이 지는 그런 좀 라이벌 성격도 좀 커 보이거든요. 자, 이준석 전 대표가 한 장관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들어보죠.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만약에 호사가들 얘기하는 것처럼 네. 저 때문에 일찍 등판한 거면은 너무 등판이 빨랐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또 이제 한 1월까지는 장관직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예.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과 또 밖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다르거든요. 네, 너무 빨리 나왔다. 때가 아닌데. 이거는 찐 조언입니까? 아니면 좀 견제하는 겁니까? 뭐 둘 다일 수 있다고 예.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병 주고 약 주고가 아니라 약 주고 병 주고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예. 얼마 전에는 함께 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동훈 장관하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었죠.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으면 함께 갈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사실은 전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뭐 쉽지 않다 함께 하기는 이런 취지로 높이 평가를 했어요. 뭐 긁지 않는 복권이라는 얘기까지 해가면서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는 나를 견제하기 위한 거라면 등판이 너무 빨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라는 네. 조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일찍 나왔어. 나를 견제한다는 조건 하에 네. 그렇게 등장은 했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거야라는 이제 그런 충고이자 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약간의 견제구를 날릴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 또 일요일 날 대구를 가잖아요. 예. 지난번에 대구 가서 뭐 3시간 동안 사진 찍고 했던 한동훈 장관의 행보를 생각하면 그거 다시 또 내가 가서 한번 또 이렇게 뒤집어 놓고 와야지 이런 마음도 일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준석 대표 마음에. 그래서 지금은 서로 이렇게 변화와 견제구를 날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신당이 뭐 딱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서로 제갈 길 가면서 굉장한 이제 경쟁 관계로 갈 수밖에 없겠죠.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만약에 이제 대중 앞에 섰을 때 여전히 미지수예요. 사실 이제 정치라는 영역은 사실 새로운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평가할 때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이준석 대표답지 않게 예.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정치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자기가 이렇게 조언도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어쨌든 뭐 둘이 무슨 경쟁 관계나 그런 어떤 또 아니면은 한동훈 장관의 지금 여러 가지 광폭 행보가 예. 이준석 전 대표를 뭐 견제하기 위한 그런 행보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의 그 타임 스케줄대로 이제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공교롭게 이제 양쪽이 비교되는 그런 어떤 시기를 맞닥뜨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둘의 캐릭터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양쪽이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스타일이 너무 다르고 예. 또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 10년 동안 정치 한 중심에서 또 굉장히 언론의 파워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직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에 들어와서의 보여질 그런 아직 보여주지 못한 그런 미지수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많은 충고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서로 비교가 아직은 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둘이 같이 언급되는 게 또 서로한테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좀 관심들을 높이는 뭐 그런 네. 효과도 좀 있지 않나. 네, 네, 그럴 수 예. 있습니다. 예. 그렇기 자, 때문에 네. 하태경 의원은 네. 둘이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그거는 하태경 의원의 정말 온전한 희망사항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럴 일은 별로 없겠다 보여지는데 현직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암묵적인 허락이라고 할까요? 용인 없이는 지금 이런 너무 누가 봐도 그 정치 행보를 활발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유인심이 반영된 행보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메인 뉴스를 늘 장식했던 이준석 그 전 대표의 뉴스가 조금 밀린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일정 부분 뭐 그 뉴스를 잠재우는 그런 효과는 있었다. 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인물 또 한 명이 좀 등장을 해서 요번 사진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지금 아니 무슨 정치 얘기하다가 우리 영웅이를 지금 왜 사진을 띄우는 거야 하는 어머님들이 계실 텐데 저희가 이준석 전 대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왜 지금 붙여놨냐. 자, 이 전 대표가 방금 우리 김유정 전 의원 말씀하신 대로 26일에 대구에 가는데 마침 그날이 임영웅 씨의 그 대구 콘서트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또 마침 장소가 같습니다. 대구 엑스포인데 뭐 어떤 사람들이 그 콘서트장에 사람들 많이 모일 테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혹시 그 사람들 내 거 보러 온 거다 뭐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설마 그거는 제가 봐선 오늘 아침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하던데요. 일단은 그게 공간은 같을지 모르지만 홀 자체가 달라요. 예. 1,500석의 이준석 대표는 네. 어쨌든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창구를 여는 것이고 예. 그 임영웅 가수는 8,000석 가까이 되는 큰 콘서트홀에서 하는 거고 예. 시간도 2시에 하는 거고 이건 6시에 하는 거고 좀 네. 다릅니다. 근데 다만 그것이 이제 공교롭게도 네. 대구에서 바로 붙어 있는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네. 언론이 이제 하나의 어떤 해프닝처럼 이렇게 쓴 건데요. 저는 뭐 양쪽이 그래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재밌게 표현되는 거는 뭐 고도의 마케팅 예. 아닐까요? 아, 근데 뭐 그게 한쪽에서는 자꾸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임영웅 가수에 대한 지지 팬층을 뭐 자기를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한 예. 의도가 아니냐 그런데 그건 저는 제가 봐서는 그런 해프닝 과잉 해석이다. 예, 그냥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우연히 그렇게 된 거겠죠. 네. 이준석 대표가 충분히 사람들 모을 수 있는 그런 네. 뭐 능력은 있고 화제성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고요. 임영웅 씨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예. 이날 아무래도 또 사람이 많이 몰리고 이준석 대표 또 기자분들 함께 갈 거기 때문에 카메라 기자분들도 가시고요. 그러니까 주목은 더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팬클럽 영웅시대 이 멤버들이 6시에 콘서트 시작인데 뭐 6시에 오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뭐 옆에서 이준석이가 뭐 하네 뭐 하면서 그렇죠. 또 그러면 뭐. 이제 아무래도 그 효과는 있을 거예요. 의도 예. 안 했어도. 그러니까 두 분의 임영웅 씨와 이 이준석 대표가 아무래도 주목받는 대구에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 첫 번째 저희가 김기현 대표 얘기를 하다가 뭐지 한동훈 장관 얘기,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더 많이 했는데 다시 조금 김기현 대표 얘기로 돌아가서 자, 내일 그 지역구 울산에서 그 연말 의정 보고회를 한다고 해요. 그때 뭐 최근에 이제 중진 용태로 나오니까 장제원 의원 산악회 하고 또 주호영 의원도 또 의정 보고회 하고 이 지역 내 거다 이렇게 도장 쾅쾅 찍었잖아요. 자, 뭐 그리고 최고위원 또 빈자리 하나에는 또 TK 출신 김석기 의원 지명을 하기도 하고. 이거는 뭐 내가 내 지역구 지키고 대표직도 지키고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행보로 보여주십니까? 김기현 지도부에 지금 공석이 된 최고위원 그 김석기 의원의 그 선출은요. 네. 이게 이제 당 대표가 지명한 게 아니고요. 예. 저희 당원 당규상 그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제 뭐 단독 입후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지역에서 자기 선거운동을 해야 되니까. 네. 최고위원회에서 시간을 뺏기는 것에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네. 이제 호불호가 있지만 그것을 다 원치 않는 저렇게 보궐로 뛰어 들어가서 지금 마지막에 막차 타는 그런 최고위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김석기 의원이 그것을 이제 당의 여론들을 모아서 본인이 출마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김기현의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의도를 갖고 했다. 그거는 좀 과잉 해석인 것 같고요. 어쨌든 다만 이제 뭐 대부분의 지금 경찰 출신들이 포진돼 있는 이런 모양이 일부 언론에서 지적받고 있는 측면들은 있고요. 네. 또 김기현 대표가 의정보고회 활동을 하는 것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그거 지역을 내려놓든 내려놓지 않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통상적이고, 때문에 예, 그것이 저는 뭐 그게 꼭 그 내 지역을 사수하겠다라는 의미로만 보여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혁신위는 계속 압박하는 겁니까? 뭐 임현 위원장이 하여튼 뭐 이달 말까지 좀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당 지도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예. 김기현 대표에 대한 우리 어떤 강력한 요청도 계속 지속되는 것은 맞는데 네. 어쨌든 그것이 뭐 특정 인물을 저희가 상대해서 이 사람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물꼬를 좀 당 지도부가 좀 공격적이고 과감하게 물꼬를 좀 터줘야 된다. 이런 네.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 그 어느 중진 의원이 예. 나 이제 출마 안 한다라고 이제 일찌감치 선언을 하고 나니까 지역에서건 정치적 위상이든 간에 바로 레임덕이 오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일 그만둔지라도 오늘까지는 나는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맞다는 거예요. 아.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김기현 대표 속내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네. 굉장히 복잡하고 잠도 잘 못 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어찌됐거나 뭐 내년 그 임기 동안에는 지역구 여러 가지 챙기고 하는 건 맞다고 보고요. 예. 지금 의정보고 왜 하면서 지역구 일정 계속 하고 있는 게 지금 의원들의 일정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이. 네. 그래서 뭐 불가피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인요한 혁신위가 이제 일주일
최후 통첩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가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네. 김기현 대표가 양손에 떡을 다 들고 뭔가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대표직, 네. 하나는 험지 출마도 안 한다, 불출마도 안 한다.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욕심이다. 그렇죠. 험지 출마를 한다거나 불출마 선언을 하면 저는 대표직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용 의원의 맥락이라고도 생각해요. 아. 김기현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 대표가 아마 혁신이 안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면 그 체제가 유지됩니다. 네. 그 얘기를 애둘러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용 의원의 말은 또 그 위에 또 용산이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발언이기도 한데. 그렇죠.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내 뒤에 어. 대통령이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신호가 네. 왔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면 어쩌다 보니 혁신위와 장 지도부가 윤심을 해석하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게 참 딱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김기현 대표가 뭔가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그러면은 30일 날 인요한 위원장이 결단 내린다라는 게 뭐겠어요. 예. 혁신위원장을 뭐 사퇴하거나 해체해버리면 김기현 체제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비대위가 불가피한데 그런 선택을 할까요? 그게 아니라면 김장연대 시즌2로 가는 겁니다. 장제원 의원하고 함께 같이 나 이 옥새 못 내놓는다 이렇게 투쟁하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될까 싶습니다. 근데 어떤 알겠습니다. 정치인이 발언을 하면 그것을 이제 언론에서 해석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사실 이제 희곡에서의 어떤 여백처럼 막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을 하는데 저는 이용 이제 사실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대통령 후보의 이제 수행실장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꼭 대통령의 의중을 담아서 무슨 의총에서 발언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확대 해석인 것 같고요. 어쨌든 본인이 주변에 있는 자기와 함께하는 정치인들과 의논은 했겠지만 그것이 꼭 대통령의 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저는 좀 확대 해석이고 네. 혁신위의 뒤에는 사실 국민뿐이 없습니다. 예, 제가 확신하건데 없습니까? 예. 예. 그거는 뭐 용심도 아니고 또 당 김기현 대표를 우리가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저도 어떻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인요한 위원장이 누구의 어떤 지시를 받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다라는 걸 제가 확신했고요. 그래서 네. 저도 참여하고 있고 예. 하여튼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혁신위원회가 갖고 있는 분명한 한계는 있어요. 우리가 의결을 할 수 있는 비대위도 아니고 우리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의 지지와 또 당원들의 여론들을 등에 업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자. 최대한의 노력을 뭐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